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리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리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일부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에 수급이 집중이 되고 그동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거의 2차 전지와 반도체파로 나뉘었던 부분들이 최근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도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쉬어가고 있고 결국에 지수 자체도 쉬어가고 있고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그 노광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에 갈증이 좀 있었는데 그 가려웠던 부분들을 긁어줬던 게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또 최근에 AI 쪽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에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사람들의 좀 관심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 AI 쪽에 대한 이런 관심도나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가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계속 편입을 했고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 도달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포트 보시면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도 또 지금 방송 중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거 AI 쪽 관련된 종목들 좀 꺾이나 싶었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수급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초전도체를 사기에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고 근데 또 일정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AI 쪽 관련된 테마는 빠지더라도 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방송 중에 또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사실 지금 자리라면 매도하기는 좀 아깝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좀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였나요? 한 6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조금은 더 보자. 대신 오일선 매매는 꼭 지켜주셔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오브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주주 중에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도 또 부각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결 자체가 일반적인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대한 쉬어감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미국장에서 뚜렷하게 강세를 보여줬던 업종은 없습니다. 대신 개별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MD 주가가 또 장마감하고 나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시간에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이 캐터필러라는 그 건설 기계 쪽 관련된 기업도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투심 자체,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주요 아시아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은 조금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 버티고 있고 이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를 타느냐 아니면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조금 눌렸을 때 사느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전방산업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은 태양광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편입부터 할게요. 현재가 2,890원이고요. 종목명은 신성 ENG라는 기업입니다. 자, 신성 ENG라는 기업은 이 클린룸이라는 걸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차 목표가는 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 ENG라는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클린룸하고요. 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제 드라이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드라이룸하고 클린룸 쪽 매출 비중이 이 기업의 전체적인 사업부별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클린룸이나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드라이룸 쪽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사실상 이제 드라이룸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생산을 이제 신규 공장 건설을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클린룸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나 또 4분기 하반기에 또 매출이 더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다,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간의 뭐 상저하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반기에 조금 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 가입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거리를 사무실에서 방송국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땀이 너무 납니다. 땀이 너무 나는데 이 날씨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금 좀 날씨가 덥거나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내리거나 이런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기후와 관련된 정책들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수 있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여전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클린룸 쪽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 투자도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 증설 이슈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정부에서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뭐 수백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장대 항복을 한번 땡겼다가 그죠? 그리고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왔다가 최근 다시 거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장중에 직전 고점 돌파를 했고요. 뭐 시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윗꼬리가 발생은 했지만 장중에 좀 뚫었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전 고점 장중에 좀 돌파한 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초입 구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신성ENG의 기업의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드디어 실적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영업이익률,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또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에 이 클린룸 쪽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드라이룸 쪽 관련해가지고도 뭐 2차전지 셀메이커나 아니면 이런 장비 업체들도 계속해서 드라이룸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는 결국에 미국 쪽 투자를 확대했었을 때 이 동사도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같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유망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2023년도 주요 프로젝트 이 현황 이 표를 보시면은 이 고객사로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P4 공장, 그리고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그리고 LG엔솔의 미국 미시간 자체 공장, LG엔솔 현대차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를 투자를 하고 싶고 반도체를 투자를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갈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니 편 내 편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SK 넥슬리스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에도 또 이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또 포함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전반적인 이런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을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클린 환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룸과 같은 그런 이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1분기까지 보시더라도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앞으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마지막 장이니까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는 이제 뭐 방금 이야기하신 반도체도 엮을 수도 있고 2차 전지도 엮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둘 다 안 엮이고 계속 안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도 좋고 리포트도 계속 나오는데 뭔가 이게 위가 꽉 막혀있네 그런 느낌이 계속 저도 보고 있는데 돌파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수급적으로 좀 설명을 돌파가 되기 위한 어떤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는 이 종목이 그렇게 막 많이 가지 못했던 거는 작년부터는 사실 좀 못 갔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차트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 띄워주시면은 2022년도부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한번 또 이 종목이 한번 상승하면은 시원하게 올라가거든요. 거의 1,000원에서 4,4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 이상의 상승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 내 수백 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1, 2년 쉽니다. 수급을 좀 매물을 좀 소화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수급에 대한 이 소화를 한 게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내에 막 400%, 300% 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좀 나름대로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 쉬어갔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 드라이룸 쪽 관련해가지고도 좀 찍혀주고 있다. 라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지금 이 직전 고점 요 구간대를 이제 주봉상에서 뚫고 올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3,5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되 그 가면서 수익을 기회질 때 조금씩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은 우선 높게 잡아 놓겠습니다. 4,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2,53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